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 이후에 이틀간 결방을 하고 또 거기에 주말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무척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일정이 생겨서 결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뉴스라는 것이 사전에 미리 제작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분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결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맞이하게 되는 월요일 아침, 우리 교민들이 함께 살펴볼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필리핀 국가 연주에 대한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국가 루팡히니랑 다들 잘 아시죠? 지난주 바탕카스의 한 쇼핑몰 극장에서 영화 관람객 34명이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필리핀 국가 루팡히니랑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 나오는 필리핀 국가 연주에 기립해서 루팡히니랑 필리핀 국가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체포의 이유입니다. 필리핀은 국가 국기에 대한 법률에서 국가가 연주될 때 기립과 함께 제창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규에 따라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 중에서는 약간의 반감을 갖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국기 개항식이나 하강식 때 애국가가 나오고 그때는 길 가던 사람들도 다들 멈춰서서 태극기가 보이는 쪽이나 국가가 나오는 쪽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곤 했던 적이 있었죠. 몇 해 전 개봉이 되었던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주인공 부부가 길거리에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니까 부부싸움을 멈추고 일어서서 태극기 쪽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픈 모습이기도 한 이 장면이 아직 필리핀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바탕카스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루팡히니랑 국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존경의 표시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국가 연주 음악이 나오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체포가 되었겠죠?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문화나 제도가 2018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각에는 좀 낯선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법규들을 한국에서도 재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건지 이런 논란의 답은 각각 개인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요. 사실 한국과 필리핀에서도 그 답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규대로 하자면 가슴에 손을 얹고 루팡히니랑을 힘차게 불러야 할 텐데요. 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 교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는 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루팡히니랑도 대부분 일부러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국가 연주 시 자리에서 기립한 자세로 필리핀에 대한 예의를 표해주는 것 정도가 우리 교민들의 입장에서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백영모 선교사 관련 뉴스가 올라와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모 선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우리 교민들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셋업 사건에 연루돼서 수감이 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7일 오전에 마닐라 지역법원에서 백 선교사의 보석 청구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재판에는 백 선교사의 가족들과 동료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백 선교사의 체포 당시 폭발물을 발견했다는 경찰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백 선교사 측 변호인들은 해당 증인에 대해서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신문하면서 변호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본 사건의 최초 고발인에 대해서 추가 증인 출석 명령을 받았는 것을 끝으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는 12일
오는 수요일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백성 교사는 100일이 넘는 수감 생활로 인해서 몸이 무척 쇠약해진 상태인데요. 피부병과 폐결핵 등으로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날씨 뉴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우선 동쪽 3,000km 지점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빠가사에서는 이 열대성 저기압이 점차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쯤 필리핀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지난주 일본을 강타한 태풍 제비급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태풍 제비로 인해서 오사카 공항을 비롯해서 일본 간사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현재 빠가사에서는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 열대성 저기압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도 필리핀 인근의 열대성 저기압 2개에 대해서도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들 2개의 열대성 저기압 영향으로 바타네스와 바부얀 아일랜드 등의 낙뢰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루손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민다나오 지역에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제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일본에서도 지진이 또 발생을 했었죠. 자연의 힘 앞에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긴 합니다만 우기철이나 이렇게 태풍이 예고되고 있는 시기에는 각별히 안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주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네요. 9월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알차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